우선 운동층 세션에서 트로트 렉처로서 초청을 해주셔서 이동원 교수님, 최영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트로트 렉처라고 하였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운동층 세션이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운동층에 관련된 경험들 같이 이 세션이 가장 졸리운 2시 세션이라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 깨어있게 할까 좀 세 가지 관점에서 발표자입니다. 뭐 서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CO2 캡처,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가 CCS라는 기술이 지구상에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됐고, 또 덕분에 그 운동층 세션에서 CO2 캡처를 운동층 공정으로 해보자는 시도가 이제 시작이 됐었고, 이거의 이제 백그라운드 속에는 이 표가 국제 에너지 기구, 에너지 테크놀로지 퍼스펙티브라는 기구에서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의 온도를 2050년까지 2도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과학 기술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를 분석해놓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현재 산업혁명 전에 275ppm이었던 지금 대기 이상의 CO2 농도가 현재 380ppm, 여기 뭐 420까지도 올라갔다는 얘기들이고, 이제 450ppm까지는 어떻게 지구가 그래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두면 65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온도가 5.5도, 5.6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저희가 겪는 그러한 기후변화보다 훨씬 심각한 의지는 완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도씨 시나리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이 표가 2도씨 시나리오를 맞추기 위한 각 기술별 할당 쿠션이 되겠습니다. 이 표에는 모든 에너지 기술이 다 동원이 돼야 된다. 노 실버 뮬렛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은빛나는 총알이 탁 쏴가지고 기후변화를 딱 잡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이런 은빛나는 총알은 없다. 노 실버 뮬렛은 아니 ETP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개발 중인 모든 에너지 기술을 다 동원해야 된다. 표에 나타나고 있고요. 원자력, 서로 뭐 신재생이 좋다, 원자력이 좋다, 뭐 에너지 효율도 좋다, 뭐 얘기들을 하지만 모든 기술이 지금의 현재 기술들의 2배 이상의 브렉스루를 동원을 해서 모든 기술들이 일정 포션을 담당했을 때만이 2도씩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저 분석입니다. 그리고 저 분석은 여러 다른 시나리오, 월드 에너지 아웃룩이나 뭐 이런 쪽에도 비슷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2050년까지 8%, 그리고 에너지 효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 효율 기술 모두 다 동원 다 해서 이쪽이 퓨얼 스위칭에서 약 42%, 연료 전환, 내추럴 가스 연료 전환 이런 다 포함해서 12%, 그리고 신재생 이쪽을 뭐 100%로 할 수는 없는 얘기고요. 맥시멈 동원을 해서 21%. 이렇게 다 동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지금 화석연료가 아직까지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2050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중국이나 인도 뭐 이런 국가들은 아직도 석탄이나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석 발전을 계속 쓰는 한에 있어서는 CCS를 써야 된다라는 게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CCS가 약 14%, 2050년 기준으로는 17%를 감당을 해야지만 2도 시나리오를 맞출 수 있다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CCS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기술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전서부터
기존 공장이나 이것들이 썼던 습식 포집 기술, 보통 습식 수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민을 이용한 농약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작고 CCS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더 브렉스루가 이루어져서 포집하는 비용을 혁신적으로 더 낮춰야 된다는 게 목표입니다. 기술개발. 그래서 이제 저희 2세대 기술로 미국 DOE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식 기술이 나왔고요. 미국에서 먼저 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럼 건식 CO2 포집 기술은 뭐냐? 우선 이제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이 유동층 반응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CO2만 연속적으로 배가스에 들어있는 CO2만 선택적으로 잡고 그리고 이 포집된 입자가 한 번 쓰고 버려지거나 뭐 삐삐 되는 것이 아니고 연속 쓰여야지만이 저희가 비용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반응기 쪽으로 가서 이거를 재생을 하면서 고농도의 CO2를 놔주는 그런 연속적인 공정이 됐을 때 이거 비용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는 카보네이터가 이제 저희를 유동층에서 얘기하는 패스트 플라이즈를 밴드 고속 유동층이 되겠고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약 10초 이내에 발전소 배가스에 들어있는 약 14%의 CO2를 90%로 순식간에 잡아줘야 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리저너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버블링 데드가 되겠고, 유동층 데드가 되겠고, 저속에서 CO2를 먹으면 입자가 저쪽에서 유동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저 입자를 분석을 해보면 재생적인 반응성이 늦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패스트 플라이즈를 쓸 수가 없고 버블링으로 해서 저기서 체류를 1시간 정도 시키면서 고순도의 CO2를 놔주는 그런 연속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동영상이 되겠는데요. 시간이 나중에 있으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유동층 세션이기 때문에 저 두 개의 유동층 반응기로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FCC, 플루이드 캐탈리틱 크래킹이라는 공정에서 전통적인 공정에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 과제를 겁없이 시작을 했을 때는 FCC라는 거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되겠다 라고 이제 겁없이 출발을 했고요. 뭐 라이저 쪽 패스트 플라이즈 밴드 하이벨리스티 똑같고요. 리제너레이터 쪽 FCC 플루이드 캐탈리틱 크래킹도 버블링 플라이즈 밴드입니다. 똑같습니다. 파티클 이쪽에 총매 쓰고 우리는 소번트 쓰고 각기 때문에 여기서 입자가 깨지는 것만 소재 쪽에서 잘 만들어주면 승산이 있다 출발을 했었고요. 이제 공정 개발을 저희가 2002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면서 이제 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FCC 공정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엄청난 그런 쪽이 되겠고요. 우선 첫 번째 차이점은 FCC 쪽에서는 히트랜스퍼 튜브가 소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드라이 건식 유동층 반응기는 이쪽 리액터 쪽에서는 엑소성이 격렬한 발열 반응이 막 10초 잡으면서 14% CO2를 잡으면서 발열 반응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히트랜스퍼가 필요해지게 되고요. 반대로 리저너레이터 쪽에 오면 FCC에서는 엑소소닉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오토서멀 리액션으로 아주 공정에 좋게 반응이 이루어진 공정이죠. 이쪽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재생 쪽에서는 엔도서믹으로 열을 공급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온도에서 열을 발산을 해주면 이 흡수하기가 추출해서 쓰기가 용이한데 반대 개념이 돼서 이쪽은 스팀에 의해서 열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버블링 베드 속에 트랜스포트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쪽을 보면 FCC 속에서는 재생할 때 이제 에어 갖고 재생을 해서 거기 붙은 포크를 태워주는 그런 반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 건식 CO2는 결국에 CO2의 농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동화가스로서 CO2하고 H2를 써줘야 돼요. CO2만 해도 뭐 반응식으로 이제 뭐 리액션 레이트가 감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H2가 들어가면서 공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H2O라는 성분은 100도씨 미만에서는 응축이 되기 때문에 공정이 정상적으로 돌 때는 상관이 없는데 스타트업 셧다운 할 때 온도를 그 온도에서 100도씨 미만으로 가면서 이제 저쪽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H2가 응축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됐었고 FCC만 해도 캐탈리스트이기 때문에 입자의 뭐 어떤 변화가 킹되는 거 빼고는 없는데 소번트는 반응이 일어나고 CO2, H2가 붙으면서 덴시티, 밀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자가 이쪽에서 쓰는 흡수 쪽하고 재생 쪽이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H2O를 저희가 반응 속에서 먹기 때문에 스마트한 휴미디티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온갖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공정이 저희 드라이 CO2 캡처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식을 왜 썼느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술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썼겠죠. 이제 전력연구원이 이제 소재 소보트 개발을 했고 저희들은 공정 개발을 했습니다. 흡수능을 높은 소재를 전력연구원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랩스케일 실험에서 그런 입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테스트하고 있는 소보트 입자가 내열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민 용액을 썼을 경우에 120도가 넘게 되면 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건식 입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온도에 상관이 없습니다. 550도까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하는 180도, 200도씨에서도 입자가 뭐 휘발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없고 내열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이게 디액티베이션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고요. 입자를 강도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난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입자를 개발을 했고요. 유동층을 사용하면서 이제 기고 접촉을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동층이나 고정층이 아니라 유동층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고체 입사를 사용을 하면서 습식에서 얻을 수 없는 폐수 발생 문제, 그리고 휘발에 의한 2차 오염 문제, 그리고 그 케미칼 용액이 가질 수 있는 반응을 부식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다라는 장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동층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장치에서 투자비를 절감을 하겠다. 공정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요 부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활산 소재가 중조나 여러분들 베이킹 파우더 뭐 그런 류의 알칼리 인성류의 입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가면서 자연 친화적이다 라는 장점을 갖고 이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약 10년 동안, 9년 동안은 교과부 지원을 받았고 산업부 쪽으로 넘어오면서 스케일업을 하게 됩니다. 10메가와트 규모로. 이제 10메가와트 규모에 오면서는 같은 규모가 한국에서 CO2 캡처 두 개가 있는데 습식 쪽 하나하고 건식 쪽 하나. 그래서 경쟁을 해서 둘 중에 좋은 쪽에 100메가 이상의 스케일업 기회를 갖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이 경쟁자까지 갖고 있는 아주 피 튀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공정 개발을 이 과제에서 하고 있고요. 소재 쪽은 이제 전력연구원에서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메가로 오면서 이제 공정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면서 엔지니어링 회사가 들어왔고 캡코 ENC, 그다음에 케이시 코트렐이 들어오면서 건설을 담당을 해줬고 이게 플랜트가 이제 남부발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운전 및 운영은 이제 남부발전이 담당을 하게 되는 그런 서로 연계관계를 갖고 전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개발에 대한 뭐 되어 있고요. 저희 참여기관 공국대, 울산과학대, 캡코 ENC 공정 쪽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운 좋게도 이 하나의 기술에서 이렇게 3단계까지 기술 개발에 정부에서 지원을 했다는 게 사실 기적적인 일이고요.
이룹에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이제 컨셉만 갖고 시작을 했었고, 그 당시에 라이저 타입의 반응기와 버블링 타입의 이제 리저너레이터로 그나마 공정이 형태를 갖춘 모습으로 피저빌리티 테스트를 했었고요. 3년 뒤에 50배 스케일업, 4년 뒤에 20배 스케일업, 3년 뒤에 20배 스케일업, 약 2만 배의 스케일업 단계를 거쳤습니다. 12년 동안 4단계의 거치면서 여러 경험과 어려움과 이런 과정을 거치고, 현재 지금 10메가 규모는 번식 CO2 캡처로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크고요. 지금 미국에서 1메가짜리가 올해 말에 건설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 최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10메가를 짓기 전에 여기다 쓸 소번트를 어떤 걸로 결정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0.5메가 그리고 또 나무발전에 지금 그림과 같이 연기회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약 5톤, 총매나 소번트에서 5톤이라는 양은 엄청난 양입니다. 이걸 테스트를 해서 전력연구원에서는 더 반응성 좋은 걸 가고 싶었는데 저희가 유동층 흐름성 때문에 한 단계, 반응성이 한 단계 낮은 입자로서 성능 테스트를 약 30일을 거쳐서 요게 100메가에, 10메가에서 간다. 10메가에 약 100톤의 소번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조가 약 6개월에 걸쳐서 저희한테 공급이 됐고요. 현재 KC2, 지금 이 건식 드라이 공정의 위치,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먼저 컨셉을 냈고, 소재 개발도 훨씬 저희보다 앞섰습니다만,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소재 개발만 한 게 아니고, 공정과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따라잡을 수 있고, 공정에서 문제점이 소재 쪽으로 피드백이 됐고, 소재 쪽에서 문제가 저희 테스트하면서 문제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윈윈 관계에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들리고 생각이 들고요. ADI라는 데가 지금 1메가를 거의 이제 올 말에 완공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온도가 높은 칼슘 옥사이드 계열의 하이템퍼처의 CO2 캡처를 지금 알스톰 중심으로 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 설계는 티어가 지금 4단계의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 10메가까지 나왔고요. 2013년에 이제 드디어 저희가 공정을 착공을 하면서 사진에 보시듯이 약 100톤 크레인이 와가지고 저 반응기 하나 드는 거에도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높이 약 50m의 10메가 CO2 캡처 공정이 완공 단계에 들어갑니다. 2013년 10월달 말에 드디어 이제 공정이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면서 이제 그 키는 다시 이제 원천 설계자한테 넘어갔고요. 이 공정이 이제 진짜 잘 돌아가니까 20배 스케일업을 했는데 이런 감리, 단위 점검, 그다음에 단동 테스트를 다 거쳤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소에서 실질적인 백가스를 저희가 끌어서 연계를 하면서 종합연동 시운전이 저희한테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날 드디어 백가스와 저희 소보트 넣어서 테스트를 시작을 하는데, 발전소에서는 딱 돌리면 우리가 목표했던 80% 그 다음 날부터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고 바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 전체 화면 중에 요거는 재생 반응기 쪽에 버블링 반응기 2개, 3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컨셉에서는 반응기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재생 쪽 2개, 레이던스 타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보트 쿨러 쪽,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소보트 쿨러, 이렇게 3개의 반응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표집 시련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이 남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유동성 세션이기 때문에 이 스케일업에서 이제 저희가 4개의 이런 공정을 스케일업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유동층 관련해서는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에 베이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느끼는 상황이고요. 디스트리뷰터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2급에 100mg 만들 때는 교과서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0.5메가에 오면서 이제 입자가 디스트리뷰터에 좀 쌓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홀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P가 줄어들고 그래도 잘 됐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심다가 스케일업을 했는데 델타 P를 충분히 안 줌으로 해서 이제 채널링, 가스 채널링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들이 공정을 완공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서 포진물이 안 나왔던 이유가 결국에 디스트리뷰터가 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서 델타 P 300ml의 치탕 다시 줘서 수정이 들어갔고요. 공정이 스케일업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자신감을 좀 더 가졌기 때문에 메저링 포인트들을 이제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코스트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DP, 그다음에 썸커플 이런 쪽이 이쪽은 뭐 자신이 있어서 그냥 둬도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 공정이 오히려 커지면서 더 많이 다뤘어야 되는 이런 센서들을 줄이는 게 저희 해착이었었고 요즘은 또 가능하면 또 이쪽저쪽 뚫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사이클론도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제 단일 사이클론으로 가다가 공정이 커지면서 향후 더 큰 사이즈를 위해서는 사이클론이 하나의 단일 사이클론 갖고는 포지피를 99.99%가 힘들 것 같다. 다른 사이클론을 작은 걸로 달자요. 2개를 다루고요.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혈류 현상 이런 거 경험을 아주 여기서 많이 얻었고요. 스케일업 하면서 0.5까지는 원형으로 하다가 이제 렉탱귤라 타입 그리고 사각,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순환이동층 연소로 쪽이 이제 스케일업이 커지면서 사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따서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도 저희들이 겪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공정을 치면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건 고체 순환만 잘 되면 이 공정은 성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H2O가 들어가는 그런 후다이즈 네오스인데 이런 쪽에서 솔리드 서큘레이션이 이제 오히려 사이클에서 내려오는 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막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그레이션 돼서 이제 실질적인 발전소 500메가에 저희가 이제 합이 돼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500메가를 연계한다는 건 이게 기간 산업이었었고 때마침 이때 발전소에 피크로드 걸려서 뭐 이제 발전소가 언제 다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50분의 1의 스팀을 따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희한테 전화 옵니다. 당신들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거 아니냐고. 저희가 백가스만 쓰는 게 아니고 스팀 쓰고요. 그쪽에서 보내주는 서비스 워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팀이 다시 그 라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이제 많은 문제점과 뭐 고비들을 많이 넘겼었고요. 그리고 장치가 꺼지면서 스타트업 셧다운이 이제 굉장히 테크닉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케일업 하면서 이제 도전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 단계, 네 개의 이제 공정을 지면서 이런 기회를 얻었다는 게 사실 국내에서 이동층 스케일업 경험, 하이넥스 정도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쳤었고요. 저희가 이제 CO2 캡처해서 이런 공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기회는 엄청난 기회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회를 겪으면서 이제 저희 만났던 어려운 문제들 결국에 이제 연구비는 한정돼 있고 공정을 저희들이 조금 더 욕심내서 더 잘 짓기 위해서는 결국에 또 이제 펀드 모니 리얼레이트된 문제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을 담당했던 기관들한테 요것 좀 바꿨으면, 요것 좀 부과했으면 하면
돈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이제 답이 바로 돌아오게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이제 컸습니다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이제 동정을 처음 스케일을 하고 저희들이 여러 인공지능 전문가가 같이 노력을 해줬지만 아까 뭐 10월 21일 날 딱 돌렸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능이 안 나왔을 때 그리고 이게 제가 더 노력을 하더라도 과연 저게 될까라는 이제 그런 좌절 단계를 몇 번 제가 겪게 됩니다. 작년 말에. 이랬을 때 그 좌절감은 뭐 돈이 이제 250억 가량 들어간 프렌트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압력하고 좌절감은 상당히 컸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럴 때 이제 도와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사실 설계할 때부터 사실 여기 유동식 세션에 계신 많은 분들이 뭐 저희들이 벽에 부딪히면 쫓아가서 이제 자문을 얻었었고 결국에는 주변의 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지금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프렌트가 이제 연속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고요. 80% 되는 게 이제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학이 오기 위해서는 여기 참여기관들이 사실 여러 참여기관들이 얽혀 있고 서로 돈 문제나 뭐 이해관계 때문에 프로그램하고 티격태격도 합니다만은 이게 한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조성호 박사님 옛날 거기 가서 사업이고요. 안철 박사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해줬고 할아버지 조홍대 원장님은 타람 쪽 담당하는 백과이고 학생들이 4조 3교대로 운전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여기 뭐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오십가스 유정 실장님 김용태 박사님 그리고 중간에 문제 생길 때마다 이제 최정호 교수님이 또 쫓아오셔가지고 조언을 해주셨고 열전달에 있어서는 최종찬 박사님이 전적으로 설계를 담당을 해주셨고 기타 뭐 사이클론 쪽은 뭐 박현재 박사님, 천황 쪽은 뭐 이영민 박사님 100% 한국 기술로 개발이 되면서 국내에 직결된 모든 기술이 여기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참여기관들한테 다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